예, 2025년 3월 27일, 음력으로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9시 14분이 됐는데요. 저녁에 늦게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마쳤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적어 봤습니다. 예, 우리 황태현 박사님의 공부를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치 산책 167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공부가 태고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줄기차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다소 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태고사, 상상고사, 상고사, 고대사, 현대사까지 줄기차게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사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 대한제국이 이제 샤먼 제국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샤먼의 나라이고 백성의 나라이고 민본의 나라이고 국민의 나라이다, 그죠? 대한민국 할 때 국민이죠.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마한 변한 지난해 4만 1통의 샤먼 제국 부활이며 황제의 나라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백성의 나라, 민본의 나라, 국민의 나라 요런 말이 나오게 되면 요 말이 나오게 되는 이제 출처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서경에 이제 나오는 말로서 서경, 시경, 그 다음에 역경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이제 샤먼 제국 시대 때 이제 훌륭한 하나의 경서들이죠. 경서들. 시경, 서경, 역경, 주역이라 하기도 하죠. 뭐 논어, 맹자, 중용, 효경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경전이 이 샤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현 공자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샤먼 공자, 샤먼 맹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샤먼이라고 하면은 뭐 경기를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샤먼은 우리가 훌륭하고 성인성자들에게, 성인들에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샤먼 공자, 샤먼 맹자, 샤먼 순자, 샤먼 장자, 샤먼 노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의 나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말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은 우임금이 이야기했는데, 우임금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임금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민유방본이라고 하는데 이 민유방본에서 이 민방을 뭐냐면은 이제 민국으로 이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민국의 나라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나라, 그 다음에 백성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과 사상은 근본적으로 이 샤먼 제국에 기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중국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경기 적현이라는 말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서울이라는 말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가 있었던 그 강력을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황제가 살았던 그 강력을 우리가 통칭 중국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중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라는 것은 이제 자주적으로 이제 쓰는 황제국일 때 이제 자주 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말이 이제 우리가 제후국이라고 하죠. 왕이 다스린 나라를 제후국이 나지만 이거를 이제 근정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경복궁에 가면 경전정이라는 말은 바로 제후국이라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화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황제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황제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죠. 세조 때 이제 황제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고종 때 이제 황제에 올랐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모두 황제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 하면 바로 샤먼 제국이다, 이런 말을 알아야 되겠고, 대한제국은 샤먼의 제국이면서 또 대한민국과 관계되고, 이것은 백성의 나라, 민본의 나라, 국민의 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한이라는 것은 마한변한 진안에서 이제 온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삼만일통의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나라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황제국과 이제 제후국을 구분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황제국은 바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자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천자이다. 곧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환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구단.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황구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황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제후국인 근정전, 이시조선은 제후국인데요. 이것은 바로 사직단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직단은 왕의 조상을 모시는 사와, 그 다음에 농사를 주는 천하 농자지 대본, 즉 제후의 땅인 땅을 뭐냐면은 받드는 것을 우리가 직이라 하죠. 그래서 종묘사직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직단의 제사 지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왕이 제사 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고려로부터 뭐냐면 샤먼 제국의 틀을 가지고 있고, 샤먼 제국의 틀은 우리가 사만을 말하는데, 그 사만의 한이 뭐냐면 마한진안 변환이고, 마한진안 변환 그 이전에 이제 고조선이 있고 우리가 황국시대가 있는데, 이때의 하은주도 바로 이런 삼한일통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때 경전이 바로 시경서경 역경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후국인가 황제국인가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먼저 두 번째는 이 황제는 우리가 조선조에는 세조가 황제였고요. 고종이 이제 두 번째로 황제국에 올랐다는 것이 그리고 광무라는 연호를 썼죠. 1897년도 10월 12일 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대한제국은 황제국이고, 이제 대한민국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민주공화정인데, 과거에는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시대 때는 대한제국이라 부르지 않고 대한국 또 대한민국 이렇게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공자 철학과 사상, 공자 명자 철학과 사상이 바로 서쪽으로 건너가서 서천에서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주었고 1789년대 프랑스 혁명이 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1776년 유럽 사이에 이 지성을 깨우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로 책이 지금 현재 황태현 박사님이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요 패치워크 문명 이론, 황태현 박사님의 패치워크 문명 이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과 국호 유래와 민국의 의미, 요거 이렇게 같이 여기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읽고 지금 앞에 있는 지금 그림으로 보이고 있는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갑오왜란과 아간망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감정과 공감의 해석가 1, 2,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 기원 상하,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 변동, 지역 패권의 나라, 그 다음에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 서양 근대 정치사 사상, 이렇게 아주 뭐냐면은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이만큼 더 많은 또 책이 있습니다. 저는 몽땅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우리가 황태현 박사님의 학문의 한류가 이제 시작되었고, 저도 황태현 박사님을 만나 뵌 일은 없지만 황태현 박사님의 책을 모조리 다 사가지고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고, 이것이 샤먼 제국과 어떻게 연결되고 샤먼 제국의 사상과 샤먼 제국의 제도를 지금 현재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899년에 우리는 그 동경보다도 더 빨리 서울에 있는 서대문과 동대문 사이에 전철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899년도에. 일곱 번째, 고종은 태극기를 만들고 또 대한제국은 이름을 써주고 전철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고종 황제가 간도를 편입하고 독도도 편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개토 대왕보다도 더 넓은 뭐냐면은 국토를 우리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여기 되게 또 중요한 내용들이죠. 간도를 확보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예. 고종이 태극기를 만들고 전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간도를 편입하고 독도를 편입했다. 그 다음에 또 이 한글의 후민정음을 뭐냐면은 공식 언어로 이제 채택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 번째, 식산흥업으로서 나무를 많이 심었고 토지조사 산업과 같은 것으로 해서 근대 소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토지조사 사업과 같은 이는 근대 소유권의 확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째, 구본 신참으로서 우리가 덕수궁의 석조전을 만들었고 우리의 옛것을 바탕으로 하여 신참, 새로운 것을 뭐냐면 만들어가는 이게 구본 신참이죠. 12번째, 우리나라는 역사 연구가 이제 전무한데 그것은 바로 식민사원에 빠져있는 신석호, 이병도의 제자들이 카르텔을 이뤄가지고 오늘날까지 허잡한 국사 교수가 되고 역사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연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황태현 박사님 같은 분이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제야에 있는 분들 기타 등등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동학농민혁명은
이거 첫 번째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고병갑의 뭐냐면은 고부 군수로서 우리가 동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동학 농민혁명의 두 번째 이 운동은 고종의 밀명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밀명에 의해 가지고 일어났던 거.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참조해 볼 필요성이 알아놔야 되겠죠. 밀명에 의해서 밀명에 의해서. 예. 자, 14번째 황태현 박사님이 이 부분에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하셨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책만 가지고 연구할 수가 있으니까 영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근대사는 현대사라고, 같이 읽어도 되는데, 보다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교한 뭐냐면은, 학문의 연구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무지랭이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한국사를 복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줄기차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째 우리가 식민사원에 물들지 말고 자주민족주의 학파로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 다음 16번째 1894년 갑오 외령과 동시에 동학농민혁명이 같이 일어났고 이때 일본이 뭐냐면 7월에 이미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일본이 7월에 경복궁을 점령했고요. 1945년까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17번째 갑진회라는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1904년도 2월 6일 이때 이제 일본 놈이 재침을 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국민전쟁으로 온 국민이 이제 투쟁하게 된다는 그게 이제 요 책입니다. 지금 갑진회란과 국민전쟁, 갑진회란과 국민전쟁 요 책이 되겠습니다. 갑진회란과 국민전쟁 요거. 자, 그 다음에 18번째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배웠는데 아관망명, 요 아관이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를 아라사라 그러죠. 그래서 요 아라사 파천, 아라사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적인 표현이라는 점, 요 자주적인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한제국의 핵심은 자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샤먼 제국은 우리 전통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19번째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1일.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유제를 지내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마련해야 되고 황제 즉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반조문이 있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조대비가 수령청중하고 대원군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고적이 권력을 가진 적은 한 7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뭐냐면 오랫동안 왕권이 훼절됐기 때문에 또 이 대청 청나라에서 또 원색의 소위 말하는 위안스카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방해가 많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으로서 권위로운 국론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이제 권위로운 국론 통일에서 왕 시대 때는 왕이고 지금 이제 민주공화정에서는 이제 국회가 되는 겁니다. 민주공화정에서는 국회가 되고 전제 왕권 국가에서는 왕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군사력으로서 신식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대한제국의 이제 고종 황제는 봤고요. 세 번째, 적절한 동맹이 필요하다 이거죠. 적절한 동맹이 필요하다. 네 번째, 당연한 과제로서 공동보호국으로서 우리가 로마노프 야마가타의 모스크바의
의정서, 모스크바 의정서 협정 같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우리가 슈퍼파워로서 러시아를 파트너로 이제 아까 당연한 적절한 동맹이 필요하다. 슈퍼파워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뭐냐면은 동맹이 필요한데 이 슈퍼파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를 파트너로 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슈퍼파워가 있게 되면 나중에 위성 국가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죠. 21번째, 주변국이 다 황제국이며 주권은 평등하다는 것이죠. 일본도 대일천황, 그 다음에 중국도 대청, 러시아도 다 이 황제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조선도 뭐냐면 황제국으로서 주권 평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권 평등, 대한제국, 이건 대한제국이죠. 그 다음에 22번째, 보호국으로서 황제의 격상을 이제 높이고, 황제국으로서 격상을 높이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3월 달에서 10월까지 칭제 상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상소운동이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24번째 황구단을 만들었죠. 황구단을 하늘제사지는. 그 다음에 25번째, 지금 현재 조선 호텔 자리에 이제 황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영언문을 독립문으로 이제 바꾸고요. 영언문은 사대적이고 독립문은 자주적이지 않습니까? 27번째, 중화전이라고 이제 자주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정전은 뭐냐면은 제후국으로서의 면모를 가진다는 것이죠. 28번째, 1897년 10월 10일 날 황제 즉위식이 있었고 10월 13일에 반주문이 있었고 태극기 대한국호를 사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29번째, 이 백성의 나라, 아까 민본의 나라, 국민의 나라는 바로 우임금의 민유방범 서경에 나오는 말로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민방이 나중에 민국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 민국의 나라. 그래서 이 국민국가라는 것은 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국민국가는 우리가 민유방본의 서경에서 나오는 말로서 이 우임금은 바로 샤먼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샤먼 제국이고 내가 왜 이 샤먼 제국을 보호하고자 하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번째는 임금의 나라. 이게 이제 전제 왕권 국가죠. 임금의 나라 이거를 전제 왕권 국가. 백성 나라, 국민의 나라 이거는 황제의 나라. 자, 백성의 나라. 자, 그 다음에 31번째 1919년 4월 10일 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래서 이거는 중화민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899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이미 썼다는 겁니다. 1890,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1899년도에 이미 대한민국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99년 이래 1900년, 1903년, 1907년 계속 이 대한민국을 썼다는 겁니다. 32번째, 이 대한민국은 1948년 재헌의 때 우리가 이승만이 가장 먼저 주장해서 우리나라 국호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승만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할 이야기죠. 대한제국을 민국. 자, 그래서 이 국호에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국민의 나라를 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는
영정조 때 이제 썼다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환국문명 학술원에서 보면 하은주 시대 때 이미 샤먼 제국 때는 이 백성의 나라이고 국민의 나라이고 민본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민주공화정의 국민주권 시대에 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이라는 것은 고종이 3만1통, 그 다음에 김유신과 김춘추의 3만1통, 그 다음에 진시황의 천하일통을 분열시킨 것을 공자에게 뭐냐면은 책임을 물어서 분수격리를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 이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나라도 사문의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33번째 삼한대본이라 그랬죠. 정한론에서도 한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 한, 조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한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4번째, 태극기가 임정에서도 썼고 대한제국기에도 썼고, 임정, 대한제국이 태극기 1882 조미수호조약 때도 썼다는 것이죠. 태극기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882년도에 제물포에서 이게 쓰게 됐는데 1882년이면 아주 오래됐으면 조미수호조약. 자, 박용화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35번째, 대한은 이 조선은 석방국가고 중국에서 지어진 이름이라 대한은 독립국가 뜻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 고대사 상고사를 모르기 때문이고, 조선은 옛부터 우리를 일컫는 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과 조선은 같은 것입니다. 36번째, 우리가 대명에서 대청교체기에 중화론에 우리가 바탕을 두어서 우리가 이제 소중화라고 이제 송시열 선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한부 중화론으로 이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이 37번째 대한조선 선비들이 조선 중화론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조선 중화론으로 대청과 이제 관계했다는 것이죠. 예, 조선 중화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황태현 박사님의 그런 강의 내용과 책을 정리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 시경, 서경, 역경은 물론이고 논어, 명자, 중용, 호경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는 유교의 경전임과 동시에 샤먼의 경전이며, 서경의 민유방본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우임금의 말이고, 우리가 오복이라는 것, 오봉도 서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수부강령, 유호득 고정명이라는 것, 이것도 서경에 나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의 한 조선에서 쓰던 우리의 경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의 경전인 서경의 민유방본을 우리가 민국으로 바꿔서 우리가 백성의 나라 라고 일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분들이 전형적인 이제 사문들인데, 내가 샤먼 제국을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 민분의 나라, 민주공화정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은 대한국, 대한민국이라 불려워졌는데 이는 삼지제도, 삼지제도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지제도고 연방국가 형태고 마한진한 변화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삼지제도고 마한진한 변환이 그 다음에 대명조선 대처 그 다음에 해동조선 열도조선이 삼지제도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마고 난다 한나라 윗나라 조나라가 이제 삼지제도고 하은주가 이제 삼지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북 삼성에는 동북 조선족,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 그 다음에 남한 이렇게 삼한이 지금 이제 통일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은 이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과만 이제 통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지제도는 우리가 군사제도, 군사계급,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 그 다음에 제사자 계급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삼지제도라고 합니다. 샤먼의 제국에서 잘 나오는 박용 선생님의 그 책에서 나오는데 특히 박용 선생님의 요 한건가지 나라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의 제국을 말하고 대한제국은 샤먼 제국이고 황제국을 말하며 황구단의 하늘의 제사 지는 나라이다. 자, 여기에 유불선도 기독교 가톨릭 동학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갈 곳은 바로 해체 납득할 수 있는 원시 반본을 통해서 샤먼 제국으로 되돌아가고 이것이 샤먼 제국의 부활이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우리가 동북 조선족, 그 다음에 북한, 남한 이게 3만 1통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통일해 가는 세우자. 그리고 통일하자. 그리고 통일하자.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